고구려 사람들의 생로병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고분 벽화로 훔쳐보기. 환인년 미창고 장군묘 하련시엠미 장거오장준 무모형. 아침에 개화했다가 해질 무렵 보기 틀닫고 이튿날 아침 태양빛에 의해 다시 개화하는 연꽃은 아주 오래 전부터 부활과 재생을 상징하여 장례의식과 무덤 장식 등에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연꽃과 수련 수일에는 생김새의 차이가 있는데 둥근 연꽃과 다르게 수련은 꽃잎이 뾰족하게 생겼다. 고구려 고분 가운데 미창고 장군묘처럼 벽면 전체를 수련으로 장식한 경우와 사년화총, 천왕지신총, 귀갑총처럼 육각형 문양 속에 부채꼴 형태의 수련이 하나씩 피어있는 모습을 벽면에 그려놓은 경우를 볼 수 있다. 고색이 중엽, 집안 통구 12호분. 집안 통구 12호분의 널방에는 개마무사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 포로의 목을 베는 긴박한 상황과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된 말을 탄 채 창을 들고 진격하는 개마무사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부사들 위로는 연꽃 문양이 함께 그려져 있다. 고세기의 고구려 고분군, 길림통화 집안 각저총자옷 이동, 게이치어총, 처음, 무용총 옆에 붙어 있다. 고구려의 실내 생활도 씨름 그림 관련 벽화 무덤, 횡열식 석실분, 1935년에 발견되어 일본인 니케우치 츠네이홍 등에 의해 조사되었다. 4세기 후엽부터 나타나는 묘도 양옆으로 이시랄실이 달린 형태의 석실봉토분이다. 비슷한 형태의 벽화 고분으로는 마성구 1호, 왕자묘, 무용총, 사년화총, 마조총 등이 있다. 이러한 석실이 유행함과 동시에 점차 벽화가 그려지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한데 4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초보적인 형태의 벽화였다면 4세기 중엽부터는 무용총과 각저총처럼 벽화 내부의 다양한 요소로 생활의 풍속, 장면 등을 그려놓는 것이 유행이 되기 시작한다. 부문은 방대형 방 다이싱으로 밑둘레 한 변의 길이가 약 15m이다. 교실은 널길, 장방형의 앞방, 통로, 방형의 널방으로 이루어졌다. 천장 구조는 앞방은 단면 아치형 천장이고 널방은 내벽 위에 두 단의 평행겜도를 놓고 다시 그 위에 네 단의 삼각겜도를 올려놓은 모주림 천장이다. 벽화는 앞방과 널방의 내벽과 천장에 인물 풍속도가 그려져 있다. 배치 상태를 보면 앞방과 통로에는 나무와 맹견이, 널방 내벽 가운데 북벽에는 주인의 실내 생활도가, 동벽에는 씨름, 그림과 부엌, 그림이, 서벽에는 수레와 나무가, 남벽에는 나무가 그려져 있다. 내벽의 벽화는 무용총의 벽화와 같이 피장자의 생전 생활을 취재한 것이며 필치도 거의 같다. 널방. 천장은 2단의 평행고임 위에 4단의 팔각고임을 더한 평행칼각고임이다. 해와 달, 삼선으로 원들을 이어 나타낸 별자리가 그려져 있고 새 머리 모양과 깃털을 가진 구름이 하늘을 향해 마치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각저총 널방 동남쪽 천장고임의 삼각 불꽃 문양. 신성함을 상징하는 불꽃은 생명의 기운, 생명의 탄생과도 관련이 있다. 고분벽화에서 불꽃 문양은 주로 하늘세계를 상징하는 천장의 경계선 부분에 나타난다. 각저총 널방의 경우는 벽면과 천장을 구분짓는 들보 위에 삼각형의 화연문 형태로 표현되었다. 각저총자옷 이종 벽화에는 괴이한 구름들이 등장하여 고분 속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한다. 천장에는 새의 머리와 깃털을 단 조두운내어 더 윤이 연기처럼 하늘 높이 피어오르고 짐승 얼굴을 한 괴이한 구름들이 벽면 곳곳에 그려져 있다. 각저총자옷 이종 널방 동남벽. 구름. 널방 내벽 모서리는 목조가옥 구조로 보이게 하기 위해 굿받침이 달린 주두, 소로를 가진 나무 기둥을 그렸다. 이 벽화 고분을 각저총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널방 동벽 중앙으로부터 약간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씨름, 그림에 의거한 것이다. 커다란 생명의 나무 아래에서 씨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고분 벽화에는 이와 같은 힘겨루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단순한 놀이가 아닌 영혼이 내세로 가기 전 치루는 통과의 이래를 상징한다. 왼쪽의 사람은 매부리 코에 큰 눈을 가진 서역인의 모습이며 하늘에는 동물 얼굴을 닮은 상서로운 구름을 그려 넣어 이곳이 천상세계임을 표현하였다. 각저총 널방 서북벽좌, 동남벽 위에 신성한 나무. 고분벽화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하는 나무가 등장한다. 이러한 신성한 나무를 우주수 유저우수, 생명수 성민수, 세계수 실지의수라고 부른다. 벽화 속의 생명수는 천장에 닿을 정도로 크기가 웅장하며 여러 갈래 바라든 가지 깃에 버섯 모양의 초록색 잎이 달려있다. 나무줄기와 가지들은 윤곽선 없이 채색으로만 그렸다. 지음하는 장면만 떠올리기 쉬운데 안악 3호분처럼 무덤의 주인의 그림도 현실의 가장 안쪽 벽에 무덤 주인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안악 3호분처럼 기둥이 표현되어 있고 기둥이 표현한 집의 형상 가운데 묘조와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근시진술들이 시중을 드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장방은 무용총에 그려진 것과 똑같은 형태이다. 휘장은 몇 겹으로 접어서 말아 올렸고 상단에 노란색 바탕의 삼각 화연문을 장식하였다. 이 벽화 고분에 추정현되는 앞방이 장방형인 두방 무덤이고 인물 풍속도를 벽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감칸 또는 격간이 있는 벽화 고분의 변형 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늦은 시기의 것으로 생각된다. 또 벽화 내용에 있어서도 주인공의 실내 생활도가 서쪽 벽에 있는 인물 풍속도 벽화 고분으로 늦은 시기의 것이므로 5세기 말경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고분의 벽화에는 사신도가 없는 만큼 감 또는 격간이 있는 벽화 고분에 비하여 연대가 그다지 늦을 수는 없다.
따라서 축조연대를 안악 제1호분과 같이 4세기 말 내지 5세기 초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5세기의 고구려 고분군, 길림 통화 집안 무용총 무용종, 중국 길림성 통화시 집안 시제안실, 우산 유산 남쪽 기슬에 있는 5세기 고구려의 인물 풍속도 사신도 관련 벽화 무덤, 굴식 돌방 무덤, 횡열식 석실분, 광개토대 왕릉비의 북서쪽 약 1km 지점에 있으며 각저 총재어 이동과 나란히 있다. 관리 차원의 편호상고는 우산하 458호JYM 048로 지정되었다. 무용총의 한 변의 길이는 15m로 방추형 방주이싱의 평면 형태이며 높이는 4m 내외이다. 고운의 봉토는 방대형이며 내귀는 동서남북의 방위선상에 놓여있다. 무덤의 구조는 앞방 중앙에 달린 널길, 장방형의 앞방, 앞방과 널방 사이에 걸친 통로, 방형의 널방울은 두방 무덤 얼실펜이다. 앞방은 천장부의 내면이 고르게 둥근 호선을 이루면서 좁혀 올라간 궁룡 천장이고 널방은 천장을 계단식으로 꿰면서 팔각형으로 좁혀 올린 팔각겜 천장이다. 약 3m 사방의 널방은 크고 작은 석재로 축조하였으며 널길과 앞방이 접하는 곳과 통로와 널방이 접하는 곳에는 나무문의 시설 흔적이 있고 널방의 바닥 서반부에는 크고 작은 내장의 판석우 릉관대가 마련되어 있다. 회반죽을 두껍게 칠한 벽면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벽화의 내용은 인물 풍속도 및 사신도이며 두껍게 회치한 앞방 널방의 내벽과 널방 천장에 그려져 있다. 앞방과 널방에는 전체를 목조가옥 구조로 보이게 하기 위해 각 벽 내 모서리에 기둥과 두공을 그렸다. 무용총은 벽화의 재재가 생활 풍속도인 점, 불교적 요소인 연꽃 무늬가 나타나는 점 등을 통해 5세기경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묘실의 구조적인 특징상으로도 5세기 전반에서 중엽 무렵으로 추정되고 있다. 8단의 평행팔각 고임식으로 이루어진 널방 천장에는 해와 달, 그리고 3선으로 동그란 원들을 이어 나타낸 7개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연꽃과 구름, 하늘 세계에 사는 신비한 존재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가장 아랫단에 삼각형 화연문을 배치하여 천상과 지상을 구분한 다음 연꽃과 연봉우를 연속해서 그려넣어 이곳이 선계임을 나타내었다. 그 위로 신비한 동물들과 선인들이 함께 춤을 추며 하늘을 날아오르고 있다. 군데군데 세 줄로 이어놓은 동그란 별들이 빛나고 있다. 무용총 천장에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는 선인들이 등장한다. 선인들은 귀가 토끼처럼 길며 위로 높이 솟은 모자인 장관을 쓰고 있다. 저고리와 바지 끝은 날카롭게 모두 갈라져 있는데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오지 이를 상징한다. 무용총 천장에는 검은고와 비슷한 악기를 연주하는 선인과 옥녀가 그려져 있다. 선인은 유난히 귀가 길며 위로 높이 솟은 모자인 장관을 쓰고 날개옷을 입었다. 옥녀는 토끼의 귀처럼 위쪽으로 머리를 봉긋하게 올려 묶었다. 무릎 위에 악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줄을 튕기고 왼손으로 궤를 짚는 동작이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다. 널방 서북쪽 천장모사도의 연꽃, 천상 세계를 그린 벽화에는 신비한 동물과 천인들 사이로 연꽃이 함께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뾰족한 꽃잎을 활짝 피우거나 아직 개화하지 않은 꽃봉우리 상태로 나타나는데 잎과 줄기 끝부분을 둥글게 말아놓아 마치 통통 튀어오른 것처럼 생기 있게 표현하였다. 널방 서북벽 모사도, 굼을 자연현상이 아닌 천상세계를 지키는 신비한 존재로 여기고 짐승의 얼굴 형상을 본다서 그린 것이다. 이와 같이 괴이한 문양의 구름이 등장했다면 그곳은 현실 세계가 아닌 천상세계를 의미한다. 널방 동북쪽 천장의 인면조, 고대 신화 속에서 인면조는 재앙을 몰고 오는 물기라고 부정적인 이미지였다면 천장벽화 속에 나타난 인면조는 인간의 꾸민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길조이자 천상세계의 신성한 존재로 그려졌다. 널방 동북쪽 천장의 길인 소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수박은 오늘날 택견이란 무술의 대련 자세와 유사하다. 무용총 널방 천장에 그려진 수박은 두 장사 모두 상투를 틀고 발라의 모습을 하고 있다. 구리고 편팔의 동작과 다리의 자세에서 힘과 긴장감이 믿겨진다. 널방 동남벽에는 음식을 나르는 여자 시종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전문이 긴 두루마기 아래로 주름치마의 끝자락과 속바지 자락이 보인다. 평양지역의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옷에 비해 두루마기 소매 폭이 넓지 않다. 널방벽에 그려진 수렵도이다. 말을 탄 기마 인물들이 사냥감을 향해 활시위를 겨누고 호랑이와 사슴 등이 놀라서 달아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묘사하였다. 군데군데 물결무늬처럼 표현한 산은 현장의 긴장감을 높여주는 효과를 준다. 수렵도는 제사용 희생물을 잡는 의식을 그린 것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였다. 널방의 동남벽에는 긴 소매옷을 입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말을 탄 채 이들을 지켜보는 인물은 무덤의 주인이며 그 옆으로 어린 시종과 개가 함께 묘사되어 있다. 고인을 떠나보내며 춤과 노래를 부르는 고구려인들의 장례식을 묘사한 것이다. 동북벽에는 장방 안에서 다과를 나누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묘주가 손님을 접대하는 장면이다. 장방은 마치 무대처럼 화려한 휘장을 둘렀고 윗부분에 삼각화연문을 장식하였다. 고구려의 실내 거주 문화와 귀족들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9세기 후반의 고구려 고분, 집안 삼실총 산시조, 중국 길림성 통화시 집안 시지안실, 여산 루샨 남쪽 기슭이 있다. 1909년 일본 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조사되었다. 수산묘구 서쪽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250m 떨어진 지점에 오해분이 있다. 북쪽에는 집안 통화관 철로가 놓여 있다. 북한은 세 칸 무덤으로, 중국은 우산하 2231호묘라고 부른다. 고분의 봉토는 둘레가 30m, 높이가 5m이다. 평면이 원형이고
무덤의 구조는 특이한 다른 긴 널길이 서남형으로 알린 방형의 제1실과 통로에 의해 연결된 구형의 제23실로 이루어진 색한 무덤 쌀실펜이다. 이러한 구조 형식의 고분은 삼국시대의 고분 중 유일한 것이다. 고분은 일찍이 도굴되었다. 널방의 크기는 서로 비슷하고 세 개의 널방이 동시에 축조되어 하나의 통일된 모습이 나타난다. 모두 석재로 쌓았다. 석재에 벽해를 바르고 벽해 벽면 위에 그림을 그렸다. 널방 지면에 벽해를 발라 매우 매끄럽고 정연하다. 제1널방은 5단의 평행고임 위에 2단의 삼각고임을, 제2널방은 4단의 평행고임 위에 2단의 삼각고임을, 제3널방은 5단의 평행고임 위에 3단의 삼각고임을 얹었다. 벽면에는 생활 풍속이, 천장의 고임에는 사신이 그려져 있다. 제1실에는 동벽에 무덤 주인 부부의 병좌상빙 두어상이 있고 남벽에는 상단에 11명의 행렬도, 하단에 수렵도가 그려졌다. 삼실총의 문지긴 머리에 뿔 장식이 있는 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뾰족한 못이 박힌 신발을 신었다. 삼실총 북벽에는 성을 배경으로 보병의 육박전과 기병들의 전투 모습을 그렸다. 아래쪽에 기마전툰 갑옷으로 무장한 2명의 무사가 말을 타고 긴 창을 서로 겨누며 쫓고 쫓기는 긴박한 장면을 실감나게 묘사하였다. 천장고임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선인들이 그려져 있다. 와남란시엔과 뿔라팔처럼 서역이나 중앙아시아 계통의 악기를 연주하는 선인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데 선인들의 얼굴 또한 이국적인 풍모를 하고 있다. 제1실 널방에는 무덤 주인 부부가 출행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11명으로 구성된 행렬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 사람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하였다. 인물들은 고구려 특유의 전무늬 바지와 저고리, 치마를 입었으며 무덤 주인은 머리에 책자, 2건형의 관모를 쓰고 부인은 건귀찡과 머리쓰개를 썼다. 제2실 천장에 그려진 연화와 생으로 장천이로분과 달리 하나의 연꽃에 하나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새롭게 피어난 두 연꽃 사이로 이파리가 뻗어나 서로 맞닿아 있다. 제2실 널방 남쪽 천장에 토끼 머리에 새도 더울리냐와 상서로운 새르이녀, 저상세계를 그린 천장 벽화에는 여러 동물의 형상과 결합된 다양한 모습의 괴조과의 녀가 등장한다. 고구려의 조류 숭배 신앙과 장생불사 장성보스의 신선사상이 결합하여 나타난 상상 속의 존재들이다. 제2실 북쪽 천장의 인면조, 고대 신화 속에서 인면조는 재앙을 몰고 오는 물기라고 부정적인 이미지였다면 천장 벽화 속에 나타난 인면조는 인간의 꿈인 물로장생을 상징하는 길조이자 천상세계의 신성한 존재로 그려졌다. 제2실 북쪽 천장의 길인 벽면에 그려진 역사들은 다리를 벌리 기마 자세로 양팔을 벌려 안의 세계를 바치고 있다. 제2실의 동벽과 북벽에 그려진 역사는 이목구비가 크고 허리는 잘록하며 둥근 깃 저고리와 짧은 바지 차림을 하고 있다. 어깨에 달린 천의 자락은 바람에 휘날리고 양쪽 다리에는 뱀이 감싸고 있다. 제3시에도 역사 그림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격사는 곱슬머리에 이목구비가 크고 허리가 잘록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어깨에는 긴 천의 자락이 휘날리고 있고 정강이 부분에는 뱀이 휘감고 있다. 남벽의 왼편에는 머리를 맞대는 쌍의 뱀이 그려져 있다. 제3실 널방 동쪽 천장고임,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잔잔히 흘러가던 구름이 바람을 만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점차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제3실 동벽에는 오른팔로 들보를 받치고 왼팔로 기둥을 지탱하고 있는 건장한 모습의 역사가 그려져 있다. 머리는 상투를 틀어 올렸고 왼쪽 여밈의 저고리에 짧은 바지를 입었다. 천장을 떠받친 역사의 어깨를 뱀이 휘감고 있다. 솜털 형태의 싹이 난 넝쿨형 구름, 연속된 S자형 구름 문양의 중간중간에 돌기형 싹과 솜털들이 돋아는 모습이다. 마치 넝쿨 식물의 새순이 나듯이 연기가 큰 생명의 기운이 구름에서 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악한 기운을 막는 옥벽과 구름, 옥으로 된 둥근 고리유비와 용의 형상을 한 구름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모습이다. 옥은 영혼불멸의 상징이자 사악한 기운을 막아내는 영험한 힘이 있다고 여겨져 무덤 장시에 많이 사용되었다. 두 마리 용이 옥벽을 통해서 교차하는 쌍용천벽 쌍홍천비의 도상은 점차 둥근 고리와 마른 목골 문양이 결합된 연속 문양으로 도안화되었다. 각저총, 무용총, 통구 12호묘, 마선구 1호묘보다 새로운 내용이 풍부한 점이 특징이다. 발견된 유물로는 제1널방 내의 진액을 정리한 뒤 널방 바닥에서 많은 인골랭구가 5종 8점의 시우도기가 발견되었다. 그 외에 많은 철제목과 동물뼈가 발견되었다. 삼실총에 배치는 새롭고 안정되어 고구려 석조 건축 예술의 발전 수준을 잘 보여준다. 벽화의 내용을 볼 때 묘의 주인이 거주한 집은 상당히 화려하다. 이러한 건물은 고구려의 일반이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상층 귀족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삼실총의 축조연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5세기로 보고 있으며 늦어도 6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5세기 후반의 고구려 고분군, 길림통화 집안 장천 장초한 고분군. 장천 고분군은 집안시에서 동북쪽으로 약 25 떨어진 청석진칭 실된 장천촌에 위치하고 있다. 장천촌이 이르는 압록강의 연안 충적분지로 북동서쪽 3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은 압록강과 마주하고 있다. 이 고분군은 장천촌 북쪽에 있는 이단의 계단식 대지 위에 자리하고 있다. 압록강 서안에 분포하는 고구려 고분군 가운데 보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유적 가운데 하나로서 현재 성급문물보호단 이성 지원무바호단웨이로 지정되어 있다. 고분군 가운데 장천 1호부는 1970년 8월 길림성박물관과 집안현 문물보관소에서 발굴조사하였으며 장천 2호부도 같은 기관에 의해 1972년 4, 5월 발굴조사되었다. 한편 장천 4호부는 1985년 집안시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1962년 집안현 문물보호 단위로 지정될 당시 고분군에는 모두 120여 기의 무덤이 남아 있었으나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까지 심한 파괴가 이루어졌다. 1983년 5월 재도사 당시에는 105기가 남아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학술적인 연구 가치가 있는 것은 50여 기 정도이다. 지들 무덤 가운데 고분 벽화가 발견된 것은 장천 1호분, 2호분, 4호분 등이다. 장천 1호분은 봉분의 둘레는 88.8m, 높이는 약 6m이며 무덤길 무다와 앞방 셴시 용도 널방 셴시로 이루어진 이실분으로 무덤길의 방향은 서양이다. 앞방 용도 널방 내부 전면에 벽화가 그려졌는데 앞방과 용도에는 성면 실면에 백회를 덧지고 그 위에 벽화를 그리되 비해 널방 내부에는 성면 위에 직접 벽화를 그렸다. 앞방의 천장 구조는 평행겜과 삼각겜이 차례로 교차한 평행 3층, 삼각 3층의 변형 평행 삼각겜이며 널방의 천장은 5층의 평행겜이다. 현실에는 2기의 석관대 실관타이가 나란히 놓여있다. 널방 벽면 상부에는 일정 간격의 목구멍을 뚫어놓았는데 동벽 8군데, 남북벽 각 7군데이고 서벽은 용도와 직결되는 까닭에 이가 큰 목구멍이 없다. 앞방 내벽 모서리에는 자색 기둥과 들보를 그려 목조 건물의 내부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려 하였다. 그런데 각 벽면 하단에도 들보와 거의 같은 굵기의 자색띠를 그려 넣음으로써 오히려 각 벽면이 자색띠로 둘러싸인 독립된 화면과 같은 느낌을 준다. 벽화는 앞방 용도 널방뿐 아니라 널방 입구 돌문과 널방 관대에도 그렸으나 퇴색하여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앞방의 벽화는 재래의 풍속과 내세의 기원을 담은 내용으로 채워져 소재가 다양하고 풍부하다. 무덤길과 잇닿은 앞방 서벽 좌우에는 무덤방을 지키는 위사회실을 배치하였는데 투구와 칼로 무장한 실물 크기의 모습이다. 실물 크기의 인물은 널방 용도와 연결되는 동벽 좌우에도 보이는데 평복 차림의 문지기인이 용도를 향해 서 있는 모습이다. 두 사람 모두 머리에 책을 쓰고 전무늬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다. 왼쪽 문지기는 둥근 얼굴에 큰 눈으로 그렸고 오른쪽 문지기는 각이 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으로 묘사하였다. 북벽은 큰 나무 아래 앉은 묘주인이 귀빈과 함께 각종 노래를 보며 즐기는 백희기약 장면과 일단의 수렵대가 각종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을 그린 수렵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의 수렵도는 사슴호랑이 멧돼지 등을 사냥하는 장면이다. 이 중에는 동굴 속에 숨은 흙곰을 투시하여 그린 특이한 부분도 있다. 상부의 백희기약도는 씨름 원숭이 고개의 검은 고소리에 맞추어 춤추는 장면과 공놀이 고개 등 각종 놀이 장면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곳에 하인의 복장을 한 남녀 서역인이 등장하고 있어 당대의 고구려 사회 구성과 관련해 주목된다. 묘주인이 앉은 곳과 가까운 화면 중심부에는 주 인물들에 비해 두더지게 큰 흰 개 한 마리와 흰 말 한 마리를 그렸는데 묘주인의 종교의식과 관련된 존재로 생각된다. 백기기약도의 각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물들 사이의 크고 작은 공간에는 사람 머리 크기의 연꽃과 연봉오리가 수없이 그려졌다. 이 같은 표현은 단순히 빈 공간을 채우려는 의도에서이기보다는 불교와 관련된 특정 의식의 솟아나 보인다. 씨름 장면을 볼 수 있다. 상투를 틀고 상반신을 벗은 건장한 체격의 두 남성이 상대방 왼쪽 어깨에 머리를 대고 두 손을 뻗어 상대의 허리춤을 잡은 자세로 씨름에 열중하고 있다. 동벽 상단과 천장근부 23층 강면 양끝에는 이인의 동자가 연꽃에서 화생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이 같은 도상은 삼실총벽화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묘주인의 내세 연꽃 화생을 희고하는 뜻이 담겨진 표현이다. 45층 평행삼각겜 강면은 다양한 자세로 하늘을 나는 비천쇠이 티엔백학바의 허보주바오루 등으로 장식하였다. 가운데는 연꽃 속에서 보륜 형태의 생명이 불꽃을 내뿜으며 태어나는 모습을 그렸다.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비천 주위에는 연봉오리들이 떠다니고 있다. 평행삼각겜층의 네모서리 삼각석 전면에는 하늘 세계를 떠받드는 난쟁이, 역사리시를 그렸다. 몇마다 한 사람씩 화면을 가득 메운 역사들은 하나같이 짧은 바지의 상체를 드러낸 채 힘을 다해 하늘을 떠받는 자세이다. 통구 4호분 통구 5호분에서도 이들이 실물 크기의 수두인신 셔우 더울렌션의 모습으로 묘실 주벽 모서리에 나타난다. 딜란쟁이 역사는 북위 운강석굴 윤강 실코의 부조에서 볼 수 있는 주유 조루와 그 모습이 비슷하다. 더벅머리의 진한 수염, 큰 눈을 가진 역사들은 서역인의 얼굴로 묘사되었고 상의는 벗은 채 무릎까지 올라온 짧은 바지를 입고 있다. 벽화 속 서역인들은 하늘을 떠받치거나 사후세계를 지키는 수호자로 등장한다. 각층 천장금속 밑면에는 고구려 특유의 꽃이 끝이 뾰족한 연꽃의 옆모습을 여러 개 그려넣었다. 연꽃은 비천이나 기약천보다 크며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연꽃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을 그린 연화화생에도 타오르는 형태의 불꽃을 그려넣어 생명력의 기운을 나타내었다. 천장극 벽화는 퇴색하여 어떤 내용의 벽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중국 한나라 때의 책인 춘추 원명포 연민바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해는 삼조고가 있고 달에는 두꺼비가 있다. 르동요 산조, 우월예동요 잔초. 고대 신화 속의 삼조고는 태양 속에 산다는 불사조인 세발 달리 까마귀를 말한다. 널방 천장석 그림은 1월 성신 도를 위해 싱 도로별들은 X자로 교차하는 대각선에 의해 4개의 정삼각형으로 나누어진 화면 속에 배치하였다. 길상르시양 월상괴시양은 각기 원 속의 삼조고 산조 우와 두꺼비 옥토끼로 표현하였다.
두꺼비 옥토끼가 함께 나타난 월상은 전형적인 사신도 벽화 고분에서 흔히 보이는 후기양시이다. 장천 1호분은 묘실 벽화의 불교적 내용이 특징이다. 장천 1호분 앞방 동쪽 천장고임에는 예불을 드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중앙에는 선정인 잔딩이인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불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남녀 한 쌍이 허리를 굽혀 불상을 향해 절을 하고 있다. 왼쪽에는 일산를산을 들고 있는 남녀가 서서 공양을 드리고 있고 뒤로 시종들이 서 있다. 장천 1호분은 마치 불교 사원과 같은 느낌을 준다. 당시 세속적 생활상이나 도교적 신화로 채워진 중국 남조의 고분 벽화와 한문화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부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구려만의 특징이다. 또한 앞방 천장견부의 예불도보살도 비천도와 무덤안을 가득 메운 연꽃 그림은 장천 1호분의 피장자가 상당히 독실한 불교도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이 무덤은 당시 고구려 귀족 불교 신앙의 내용과 성격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연화대좌 위에 서 있는 보살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두광이 표현되어 있다. 보살의 사이사이에는 구름들이 떠 있고 위쪽으로는 연꽃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고분의 축조 및 벽화 제작 시기는 대개 5세기 후반, 고구려, 전성기의 어느 한 시점일 것으로 추정된다. 장전 1호분이 보여준 5세기 북위의 석굴사원 예술과의 유사성은 고구려, 장수왕 때를 중심으로 한 고구려와 북위의 활발한 교류 문화적 측면을 밝힌데 기초적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 5세기 후반 혹은 6세기 초, 집안 연화총. 연화총 앞방의 북벽 서측 감실에는 공수한 자세의 인물이 서 있는데 머리 위에 물고기 비밀 문양의 동그란 술 장식이 그려져 있다. 5세기 말 혹은 6세기 초, 중국 집안 수렵총. 수렵총 널방 서벽의 수렵도는 배경 없이 사냥 장면만을 간략하게 그렸다. 말을 탄 궁사가 도망가는 사슴을 향해 활 시위를 크게 당기고 있다. 앞뒤로 쭉 뻗은 말과 사슴의 다리 표현에서 긴박감이 느껴진다. 5세기 말 혹은 6세기 초, 집안 환문총. 환문총은 널길과 널방으로 이루어진 외방 무덤으로 무덤 벽면에 둥근 고리 문양이 그려져 있어 환문총 하원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널방의 네모서리에는 큰 나무 기둥이 그려져 있는데 기둥의 단청을 넝쿨 무늬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백회를 바른 벽면 곳곳에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둥근 고리 문양을 그려넣었다. 6세기 후반의 고구려 고분, 집안 우산 고분군 오해분 지안 우호이fen 사오묘. 중국 집안 우산 남쪽 기슬 우산 고분군 중앙에서 서남쪽으로 약간 치우친 자리에 동서로 5기의 대형 석실봉 토분 실실펑 도펀이 배열되어 있다. 그중 정식 조사에 의하여 벽화가 발견된 2기의 벽화분 중 하나이다. 석실봉 토분으로 벽화묘이다. 1962년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봉토의 둘레는 130m, 높이는 8m이다. 석실은 지표 아래 4m 되는 곳에 조성되어 있다. 현실은 장방형으로 동서 길이는 4.37m, 남북 3.56m, 높이 3.94m이다. 현실에는 3개의 관대가 놓여 있다. 벽화 내용은 오해분 사오묘와 비슷하나 표현 수법과 기교면에서 좀 더 발전되었다. 묘실 공개로 인해 벽화의 백화 현상 및 훼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1913년 일본인 학자에 의한 1차 조사 때의 명칭은 통구 17호분이었으며 서강 62호묘 혹은 사엽총스예령으로 불렸다. 현재 중국 측의 공식 명칭은 집안 통구고분군 우산묘구 2105호분이나 일반적으로는 오해분 오묘로 불린다. 1966년 JYM 2105호로 편호되었다. 무덤의 외형은 절두방 추형지의 더우방조이싱이며 현재의 봉분 잎둘레는 130m, 높이는 8m가량이다. 연도와 현실로 이루어진 단실묘로 묘실의 방향은 동으로 22기운 나눔이다. 연도의 길이는 193cm, 너비는 162,187cm, 노통은 175cm이고 현실의 길이는 356cm, 너비는 437cm, 높이는 394cm이다. 현실의 벽과 천장은 잘 다듬은 화강암 판석으로 쌓았다. 현실 천장 구조는 크기가 다른 삼각석을 겹으로 쌓아 올린 2단의 삼각고이므로 다른 무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특이한 구조이다. 현실 바닥에 3개의 관대가 놓였다. 성면 위에 직접 벽화를 그렸으며 벽화의 주제는 사신이다. 적색, 갈색, 녹색, 황색 등을 주조로 한 벽화는 채색이 화려하고 적절한 농담의 변화가 있다. 연도의 좌우벽에는 무덤을 지키는 문지기 역사 리스를 그렸다. 동벽의 역사는 커다란 연화좌 위에 반가좌한 상태에서 활시위를 당기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불교의 사방수호신인 사천왕 가운데 인왕열왕을 연상시킨다. 서벽의 역사는 극지를 쥐고 연화좌 위에 서 있다. 적시 사천왕 가운데 하나를 본뜬 존재인 듯하다. 널길과 널방으로 이루어진 외방무덤으로 내벽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동벽에는 불꽃과 인동초, 연꽃, 팔매트 등 여러 무늬가 연속적으로 펼쳐져 있고 그 위에 급경사를 이루며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청룡이 그려져 있다. 먹으로 청룡의 윤곽선을 그리고 오방색으로 화려하게 채색하였으며 몸체의 비밀까지 세세하게 묘사했다. 널방 서벽에는 네코가 안에서 포효하며 내려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백호의 몸체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흰색의 몸통에 검은색 줄무늬를 그려넣었다. 부릅뜬 눈과 크게 벌린 입, 커다란 발 등 세부 묘사에서 백호의 위용이 잘 드러나 있다. 널방 남벽의 입구에는 양날개를 활짝 편 채 마주보고 서 있는 주작 한 쌍이 그려져 있다. 불꽃 모양의 화려한 덫을 가진 암컷과 수컷은 깃털의 세부 묘사에 차이가 있다.
왼쪽에 부리를 크게 벌려 포효하고 있는 모습의 수컷이 오른쪽의 암컷에 비해 깃털과 몸체의 채색 표현이 훨씬 화려하다. 널방 북벽에는 바탕에 불꽃과 인동초, 연꽃, 팔레트 등 여러 무늬를 연속적으로 그리고 그 위에 거북이와 뱀이 뒤엉켜 있는 모습의 현물을 그려놓았다. 거북이의 다리 사이로 뱀이 몸을 뒤틀어 뺀 뒤 고개를 돌려 서로 마주보고 있다. 뱀의 몸체는 5가지 색깔로 칠하고 꼬리에서부터 머리까지 여러 차례 복잡하게 꼬아서 신령스러움을 더하였다. 널길과 널방으로 이루어진 외방 무덤에 천장은 평행 삼각고의식으로 무덤의 구조와 벽화의 내용이 사오묘와 비슷하다. 널방 내 벽면에는 사실 그렸고 천장 고인에는 해, 달, 별 그리고 신화 속 인물들과 다양한 선인들이 등장한다. 왼쪽의 불의 신은 오해분 사오묘에 등장하는 불의 신과 같은 자세로 오른손에 불꽃을 쥐고 있으며 벼이삭을 들고 있는 농사의 신은 사람의 몸에 소머리를 한 형상련센 묘셔우로 오른손에 벼이삭을 들고 있다. 왼쪽의 수레바퀴 신은 망치를 내리쳐 바퀴를 만들고 있으며 오른쪽의 숫돌 신은 나무 아래에서 돌을 정련하고 있다. 지들은 소매와 바지 끝이 갈라진 우이위를 입고 있다. 중국 신화 속에 등장하는 남신인 보키푸시와 여신 양현위와가 인면사신의 내절선의 형상을 하고 두 팔을 들어 해와 달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소매가 갈라진 우이위를 입고 꼬리를 뒤로 들어 올린 채 날아오르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앞쪽에 용을 탄 선인은 화려한 도포 차림의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으며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다. 뒤를 따르는 선인은 기린을 타고 있으며 한 손에는 깃발이 달린 창을, 다른 한 손에는 연꽃을 쥐고 있다. 머리에는 위로 높이 솟은 장관을 쓰고 있다. 천장고임 2단 옆면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기악선인들이 등장한다. 동북 쪽에는 용을 타고 하늘을 날며 연주를 하는 2명의 선인이 그려져 있는데 앞에 있는 선인은 퉁소를 불고 뒤에 있는 선인은 뿔라파를 불고 있다. 바탕엔 별자리가 함께 보인다. 서남쪽에도 별이 떠있는 하늘에 용을 타고 악기를 연주하는 선인 2명이 그려져 있다. 앞에 있는 선인은 허리에 맨 요고머구를 두들기고 있으며 뒤에 있는 선인은 사형금스센 신을 튕기고 있다. 천장고임이다는 용을 탄 채 악기를 연주하는 선인들이 별자리와 함께 그려져 있다. 상반신은 노출한 채 긴 피리를 불고 있는 선인과 갈색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선인이 삼조고가 그려진 태양과 함께 묘사되어 있다. 널방 천장 중심에는 청룡과 백호가 복잡하게 엉켜있는 모습이 별자리와 함께 그려져 있다. 삼각고임의 측면에는 서로의 몸을 물고 있는 용들이 내면을 장식하고 있고 모서리마다에는 연꽃이 피어 있다. 청룡과 백호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의 문양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오해분 오묘는 무덤 구조와 벽화 주제, 벽화의 표현 기법 등이 인접한 오해분 사오묘와 거의 같아. 다만 현실 벽 배경 무늬의 내부가 인동이나 화연만으로 장식된 점이 여러 형태의 신선들로 채워진 오해분 사오묘 현실 벽화와 다른 점이다. 오해분 오묘는 전형적인 후기 사신 도벽화 무덤의 제반 특징을 갖추고 있는 무덤으로 축조 시기는 6세기 중엽 전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6세기 후반의 고구려 고분, 집안 우산 고분군 오해분 지안 우호이븐 사오묘. 중국 집안 우산 남쪽 기슬 우산 고분군 중앙에서 서남쪽으로 약간 치우친 자리에 동서로 5기의 대형 석실봉 토분 실실펑 도펀이 배열되어 있다. 그중 정식 조사에 의하여 벽화가 발견된 2기의 벽화분 중 하나이다. 1945년 일본인들이 조사할 때 서강 61호분 또는 통구미 편호분으로 불렀으며 1950년 조사 시에 벽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962년 6월부터 8월까지 길림성박물관과 집안연문물보관소에 의해 정식 발굴. 조사된 이후 통구사오분으로 불리다가 1966년 통구고분군 고분분포 상황에 대한 전면 재조사 과정에서 정식으로 JYM 2104호로 편호되었다. 현재 중국 측의 공식 명칭은 집안 통구고분군 우산묘구 2104호분이나 일반적으로는 오해분 사호분으로 불린다. 1997년 재조사와 실측보고 작업이 이루어졌고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무덤의 외형은 절두방 추형지의 더우방주이싱이며 현재의 봉분둘레는 152m, 높이는 4m가량이다. 연도와 현실로 이루어진 단실묘로 묘실의 방향은 동으로 30기운 나눔이다. 연도가 현실 남벽의 동편에 치우쳐 설치되었다. 묘도의 길이는 600cm, 너비는 800cm, 높이는 300cm이고 연도의 길이는 188cm, 너비 175cm, 높이는 174cm이다. 현실의 길이는 368cm, 너비는 420cm, 높이는 364치이다. 현실의 벽과 천장은 잘 다듬은 화강암 판석으로 쌓았다. 현실 천장 구조는 2단 삼각고임이다. 현실 바닥에 3개의 관대가 놓였고 남벽 서측의 벽에 잇대어 석상이 설치되었다. 성면 위에 직접 벽화를 그렸으며 벽화의 주제는 사신이다. 적색, 갈색, 녹색, 황색 등을 주조로 한 벽화는 채색이 화려하고 적절한 농담의 변화가 있다. 연도 좌우벽에는 실물 크기의 문지기 역사리스를 그렸는데 그 형상이 불교의 방위신인 사천왕을 연상시킨다. 현실벽에는 화려한 사방연속 무늬를 배경으로 사신을 그렸다. 노란 부리와 붉은 벼슬의 남벽 주작은 현실문 방향으로 날아오려는 듯한 자세이며 발밑에는 연화대저가 놓여있다. 벽 상단 고임에는 천장 위안을 3개를 받치고 있는 용들이 그려져 있는데 가로로 이어지는 마른 목골 연속 무늬 속에 서로의 몸을 물고 있는 용의 모습이 반복해서 그려져 있다. 동벽과 서벽의 청룡과 백호는 현실 입구를 향하여 포효하는 모습이다. 동벽의 청룡은 머리를 곧게 세우고 앞발을 쭉 편 상태에서 하늘을 가로질러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다. 배경의 연속 무늬 안에는 싹이 나고
꽃이 핀 후 연꽃 속에 선인이 태어나는 모습을 그려놓았다. 벽의 모서리와 위단에는 괴수와 용이, 천장 위에 하늘 세계를 바치고 있다. 널방 서벽에는 다채로운 색깔로 불꽃과 인동초, 연꽃, 팔매트 등 여러 무늬를 연속적으로 그려 배경을 채우고 그 위로 백호가 앞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하늘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내려오는 모습을 그렸다. 흰 바탕의 먹을 이용하여 윤곽선을 처리하였고 줄무늬를 덧칠해 호랑이의 외형적 특징을 잘 표현하였다. 상단 고임에는 오색으로 칠한 마른 목골 연속 무늬 속에 서로의 몸을 물고 있는 용의 모습이 반복해서 그려져 있다. 북벽의 현무는 서편을 향하여 서 있다. 바탕에 불꽃과 인동초, 연꽃, 팔매트 등 여러 무늬를 연속적으로 그리고 그 위에 거북이와 뱀이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의 현무를 그려놓았다. 벽면과 천장 사이의 고임에는 마른 목골 무늬 사이로 여러 마리의 용이 서로 몸을 휘감고 있다. 연속 무늬 안에는 연화 대좌 위에 서 있는 선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자신의 배경을 이루는 둥근 부채의 양끝을 뾰족하게 잡아 뺀 형태의 사방 연속 무늬 안에는 인동잎에 쌓인 채 피어오른 연꽃, 인동잎 위로 세잎꽃이 떠다닌 모습, 혹은 연꽃 위에 서거나 앉은 모습의 인물을 그렸다. 집안 오해분 사오며 널방 벽면에는 연꽃에서 태어나는 선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활짝 핀 인동 풀꽃 문양 안의 선인이 연화 대좌를 밟고 우아하게 서 있다. 긴 도포 자락을 입은 선인은 목 뒤로 더듬이 같은 털이 두 가닥 솟아 있으며 손에는 부채 등의 지물을 들고 있다. 북벽의 선인화생들은 우아한 옷을 입고 연화 대좌를 밟고 서 있다. 이들은 머리에 관을 쓰고 둥근 부채 외에도 주미 총체 두 외를 들고 있다. 북벽 좌측 하단에 있는 선인은 다른 선인과 달리 승려의 머리를 하고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연화 대좌에 앉아 팔괘를 들고 있다. 검고 붉고 노란 삼색 선으로 윤곽 지어진 사방 연속 무늬 안의 인물은 모두 10인으로 이들의 어깨 좌우로는 더듬이와 같은 선이 뻗어나오는데 이들이 신선과 같은 존재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생각된다. 연꽃 위의 인물들은 중국 남북조 시대 석굴사원 장식 중에 보이는 공양 인물들과 거의 같은 종류의 복식을 하고 있다. 불교 문화를 매개로 한 당시 고구려와 중국 남북조 국가들 사이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짐작하게 한다. 천장을 바치고 있는 용을 중심으로 양옆에 불의 신 호션과 대장장이 신 예장션이 있다. 불의 신은 오른손에 불꽃을 쥐고 있고 대장장이 신은 앉아서 망치로 쇳덩이를 내리치고 있다. 천장을 바치고 있는 용을 중심으로 양옆에 수레바퀴 신과 숫돌신이 있다. 왼쪽에 수레바퀴 신은 망치를 내리쳐 바퀴를 만들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숫돌신이 보리수 아래에서 돌을 정련하고 있다. 지들은 소매와 바지 끝이 갈라진 우이위이를 입고 있다. 천장 고임 2단 옆면에는 삼조고가 그려진 해와 두꺼비가 그려진 달을 비롯해 신령스러운 동물을 타고 하늘을 나는 선인들이 등장한다. 용과 봉황, 하게 올라탄 채 하늘로 승천하는 이미지의 선인들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천장 고임 2단 옆면에는 별자리와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여러 선인들이 그려져 있다. 중앙에 요고머고를 치면서 하늘을 나는 선녀의 양옆으로 사연금 스센 진과 수공우 쇼콩허우로 보이는 악기를 연주하는 선인의 모습이 그려 있다. 위로 흩날린 날개옷에서 음악의 리듬감과 율동감이 함께 느껴진다. 천장석에는 힘있게 꿈틀거린 황룡을 한 마리 그렸다. 황룡은 오행신앙에서 중앙을 나타내는 신수이자 황제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황룡은 후기 고구려 고분 천장에서 연꽃을 대신해 하늘의 중심을 상징하는 존재로 새롭게 나타났다. 방위로서 중앙을 상징하는 황룡은 구름에 둘러싸인 채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집안 오해분 사오며 천장 중앙에는 오색으로 화려하게 채색된 황룡이 그려져 있는데 몸을 둥글게 만 상태에서 뒷다리를 힘차게 뻗어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다. 배경에는 구름 문양과 북극 삼성이 함께 그려져 있다. 오해분 사오분은 벽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기법, 무덤 구조 등이 이웃 오해분 오묘와 유사하나 현실 벽 사방 연속 무이안의 구성 요소 등은 서로 다르다. 집안 오해분 사오묘와 오오묘의 널방에는 벽면 가득히 육각형의 넝쿨 문양을 연속으로 배치하고 그 안에 연꽃과 불꽃, 팔매트 문양을 장식하였다. 가다란 잎사귀 형태의 인동초 문양이 부채꼴로 펼쳐진 형태를 서양에서는 팔매트 파우메리라고 부른다. 기식물 문양들의 원형은 고대 이집트의 로터스 로저스 수련화 문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럽과 아시아로 전파되었다. 벽화의 표현 기법 등이 오해분 오묘 벽화에 비해 보다 정제되고 세련된 점, 현실 천장 고임이 더 짜임새 있고 안정감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무덤 축조는 오해분 오묘와 거의 같은 시기이면서도 시간차가 있는 6세기 후반의 한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6세기 후반의 고구려 고분, 집안 통구 우산하 고분군 사신총 스센로, 중국 길림성 통화시 집안 시지안실, 여산 로샨 남쪽 기슭에 있는 삼국시대, 고구려의 장식문이 사신도 관련 벽화 무덤, 횡열식 석실분, 부산하 고분군 중부에서 남쪽으로 치우친 평지 위에 위치한다. 남으로 약 50m 거리에 오해분 사오묘와 오해분 오묘 등이 있다. 사신총 혹은 집안 서강 사신총, 서강 60호분, 통구 7호분 등의 분례가 1966년 무덤 구조에 대한 조사와 실측이 다시 행해겸서 JYM 2113으로 편호되었다. 현실에 사신 그림이 있어 사신묘 혹은 사신무덤으로 불리기도 한다. 석실봉 토분으로 벽화가 있으며 봉분 둘레의 길이는 120m, 높이는 7m이다. 고분 내면엔 묘단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많이 유실되었다. 교실은 묘도, 연도,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 무덤의 외형은 방대형으로 미면 한 변의 길이 25m, 둘레는 120m, 높이 8m이다. 연도와 현실로 이루어진 단실묘로 석실의 방향은 서쪽으로 25기운 나남이다. 연도의 길이는 180cm,
너비는 210cm, 높이는 180cm이고 현실의 길이는 340cm, 너비는 380cm, 높이는 330cm이다. 천정은 삼각고임 조정이며 석실은 모두 7층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4층부터 삼각고임이 2층고 큰 석판으로 천정을 봉하였다. 널길의 동벽에는 상반신이 나체인 인물이 오른손에 창을 쥐고 상반신을 앞으로 구부이고 입구 쪽을 향해 달려나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 서벽에 그린 인물도 상반신이 나체인 인물이나 왼손에 가늘고 긴 소라 모양의 악기를 쥐고 있다. 이 두 인물상은 문지기를 나타낸다. 널방의 벽화를 보면 내벽 모서리에는 나무 기둥 대신에 짐승머리에 몸이 털로 덮인 괴수가 괸돌을 두 팔로 받쳐든 그림을 그렸다. 천장 중심에는 구름 속에서 꿈틀거리며 하늘로 승천하는 황룡이 있고 그 주변으로 북극삼성이 함께 묘사되었다. 그리고 삼각괸돌은 해달산악나무 비천신선과 엉킨 용무늬, 수레바퀴의 쇠를 자르는 인물, 인동당 초무늬, 구름무늬 등을 꾸몄다. 삼각고임 2단의 내신, 달신을 비롯한 선인들과 신비로운 동물, 그리고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다. 삼각고임 1단에는 상서로운 동물들을 탄 선인들이 등장한다. 빠르게 흐르는 구름을 배경으로 악을 타고 하늘을 나는 선인 두 사람이 그려져 있다. 귀가 쫑긋하게 솟은 선인은 하늘로 높이 솟은 형태의 장관을 쓰고 소매가 새 날개 털처럼 여러 랄로 가라진 날개옷을 입었다. 삼각고임 2단 옆면에는 해신과 달신 그리고 인간 문명의 여러 신들이 묘사되어 있다. 동쪽 천장의 해신과 달신은 각각 머리 위로 삼조고가 든 해와 두꺼비를 품은 달을 받쳐든 채 마주보며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다. 서쪽에는 붓을 쥔 채글을 쓰는 문자의 신과 막대기를 비벼서 불씨를 만드는 불의 신이 그려져 있다. 널방 북쪽 천장고임 모사도 큰 S자를 그린 넝쿨 줄기에서 잎이 자라고 다시 이파리 속에서 3여 배 하얀 꽃잎이 피어난 모습을 리드미컬하게 연속해 그렸다. 고분 벽화 천장고임에 장식된 넝쿨 식물 문양은 천상의 전기를 받아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을 도안한 것이다. 내벽 중앙에는 사신도를 배치해 남벽에는 널방문 중간에 두고 좌우 벽에 각각 한 마리의 주작 주체를 그렸으며 북벽에는 구름무늬 사이에 나는 거북과 뱀이 엉켜있는 현무도 쇠무 돌을, 동벽에는 쌍뿔에 긴 혀를 내민 청룡 칭농을, 서벽에는 백호바의 호를 각각 그렸다. 동벽의 청룡은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뿔과 갈기가 불꽃처럼 길게 뻗어올라 있다. 다리의 주위에도 불꽃 형태의 상서로운 기운이 뻗어나오고 있다. 청룡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구름도 세차게 흐르고 있어 전체적으로 기운찬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서벽에는 입을 크게 벌린 데코가 오른쪽 앞발을 들고 앞으로 내달리는 모습을 그렸다. 호랑이 줄무늬를 연상시키는 굵고 가는 무늬가 몸통에 표현되어 있다. 어깨 뒤로 길게 뻗어나온 갈기는 바람을 가르며 날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부릅뜬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 다리 갈기 등에서 백호의 신령함과 위엄이 잘 드러나 있다. 남벽의 입구 좌우에는 하늘을 날아오르는 암수 주작한 쌍이 그려져 있다. 위로 쭉 편 양 날개는 거의 원형을 이루었고 긴 꽁지깃은 우아하게 곡선을 이루며 허공을 가르고 있다. 주작은 목을 뒤로 젖히고 몸을 내민 자세로 눈을 부릅뜨고 부리를 크게 벌려 다른 사신들 못지않은 용맹한 기운을 표현하였다. 널방 북벽에 그려진 현무는 오색 구름 사이로 거북과 뱀이 서기를 치를 뿜으며 싸우는 형상을 하고 있다. 뱀은 거북의 다리 사이로 몸을 뒤틀어 뺀 뒤 고개를 돌려 거북과 마주보고 있는데 서로 이빨을 드러내고 사나운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삼각형 구도를 이루었으며 상서로운 구름들이 주변을 감싸고 있다. 석실 내에는 관대가 2개 있다. 기밖에 문지기셔 맨장, 괴이한 짐승, 신선, 일월성신, 장식무늬 등도 그렸다. 벽화는 회칠하지 않은 돌벽에 직접 그렸다. 이와 같이 잘 다듬은 거석벽에 직접 그림을 그린 벽화고분에는 강서중묘 강서대묘 남미사신 총능살리 벽화고분 등이 있다. 7세기 후반, 집안 천왕지 신총템왕디 센종 널방 북벽 모사도 국립중앙박물관 집안 통구 12호분 북부 널방 천장의 연꽃 천상 세계를 그린 벽화에는 신비한 동물과 천인들 사이로 연꽃이 함께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뾰족한 꽃잎을 활짝 피우거나 아직 개화하지 않은 꽃봉오리 상태로 나타나는데 잎과 줄기 끝부분을 둥글게 말아놓아 마치 통통 튀어오른 것처럼 생기 있게 표현하였다.